정부의 정책 발표 이후에 많은 전문가들이 우려했습니다. 허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감염될 가능성이 크다라는 겁니다. 많은 전문가들은 입국 제한 지역을 허베이성 말고 다른 지역으로 넓혀야 된다라고 목소리를 높여왔습니다. 이에 대해서 정부는 절대 안 된다라고 고수를 했는데 허베이성 이외의 지역에서 감염자가 나왔습니다. 광둥이라는 지역에서 오늘은 좀 주목을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일단 현재 코로나 바이러스 발병 상황부터 좀 한번 살펴보시죠. 국내 확진자 수는 27명이고요. 의심 환자 수는 이렇습니다. 중국 내의 사망자는 908명. 중국 내의 사망자 수가 메르스 때보다 더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 증가를 한 셈이 됐습니다. 중요한 건 확진자 3명이 추가됐는데 허베이성 이외의 다른 지역에서 들어온 사람들이었습니다. 확진자 3명 추가, 광둥발 감염 첫 유입. 어제 25번째 확진자가 나왔어요. 73세 여성, 함께 사는 아들 51살, 26번 확진자와 며느리 37살 중국인인데 27번 확진자에게 감염된 것으로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아들 부부가 중국 광둥에서 3개월 체류한 후에 지난달 말에 입국을 했어요. 허베이성이 아니에요. 광둥이에요. 모친이 먼저 확진 판정이 됐고 아들 부부 추가 검사해보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로 확진이 된 사례입니다. 감염이 된 사례입니다. 확진자 3명 추가, 광둥발 감염 첫 유입인데 중국 내에 후베이성 말고 2위가 어디냐? 바로 광둥이에요. 보시면요. 1131, 저장성 1075, 허난성 1033, 후난 838. 이렇게나 많은 확진자가 발생한 곳이 바로 광둥이라는 지역이라는 의미가 됩니다. 김정기 교수님, 바이러스 전공하셨는데 지금 우려했던 것, 사실 김정기 교수님께서 지난주에 저희 돌직구쇼에서 계속 주장하셨던 것도 정부가 후베이성 말고 다른 곳으로의 입국 제한 조치를 확대해야 한다라고 목소리 높이셨는데 바로 이걸 염두하셨던 것이죠. 네, 이번 25번 환자 같은 경우에는 두 가지 면에서 의미를 갖는데요. 첫 번째는 일단 광동 얘기는 그 다음으로 얘기를 하고, 첫 번째는 이분이 이제 그 아들과 며느리, 그러니까 중국에서 특히 광둥성에서 체류를 3개월 동안 했던 그 아들 내외로부터 감염이 된 걸로 지금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이 며느리 같은 경우에는 2월 4일자에 잔기침이 좀 있었고 발열 증상은 없었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고, 아들과 같은 경우에는 무증상이라고 지금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무증상 감염 또는 병원성이 굉장히 낮은 상태에서의 전파 가능성을 우리나라에서 확인한 케이스가 되고요. 그렇다 보니까 앞으로 우리나라 보건당국에서 이러한 케이스들이 더 나올 경우에 어떻게 대응을 할 것인가에 대한 어떤 사례 정의의 개선을 좀 고민해 봐야 되는 측면이 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금 말씀하신 것처럼 후베이성이 아니라 광둥성에서 입국하신 분으로부터 감염이 된 사례인데요. 지금 아까 자료에서도 나온 것처럼 뭐 광둥, 저장, 그리고 허난성 같은 데에는 이미 확진자 수가 1000명을 넘어섰습니다. 굉장히 많은 사람들이 감염이 돼 있고 여기로부터 유입되는 사람들에 의해서 국내 전파가 이루어질 가능성, 더군다나 무증상 또는 저병원성일 경우에는 막대한 파급력을 미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우리나라가 지금 이제 중국 전체로 입국 조치를 하기는 어려운 상황이라고 한다면 적어도 이런 광둥, 저장, 허난성과 같은 확진자 수가 굉장히 많은 지역에서의 입국 금지 조치를 시행해야 될 시점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커지는 입국 제한 확대에 대한 여론은 높아진 셈입니다. 앞서서 제가 메르스 때보다 중국 내 사망자가 많다고 했는데 사스 때보다 중국 내 사망자가 많은 것으로 확인이 됐다는 점 정정해 드리고요. 이 감염자 3명이 나온 지역은 바로 시흥입니다. 시흥 지역이 그야말로 패닉에 빠졌다라는 보도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함께 보시죠. 25, 26, 27 확진자 나온 곳은 시흥. 곳곳을 방역 작업하고 있고요. 일가족이 거주하고 있는 아파트 주민들은요, 방역을 확대해 줄 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800m 떨어진 매화고등학교는 내달 2일까지 휴교하기로 결정을 내린 상황입니다. 일산, 그리고 서울, 송파, 그리고 시흥까지 지금 곳곳에서 감염자가 나오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이번 3명의 확진자가 광둥에서 왔다라는 사실이 알려지니까 입국 제한 지역을 확대해야 된다는 여론이 커지고 있습니다.
대한의사협회도 반발했어요. 하루빨리 중국 전역에 대한 입국 금지 대책을 내놔야 된다. 사실은 대한의사협회, 의협에서는 이번 초기 때부터 계속 입국 금지 지역을 늘려라라고 요구를 해왔었거든요. 이를 시행하지 않으면 미국, 유럽에서 오히려 대한민국을 입국 금지 국가로 지정하게 될 것이다 라고도 우려를 하고 있는 목소리가 나오고 있습니다. 사실은 박성기 대변인 오늘 나오셨는데 청와대에 계시잖아요. 네. 청와대로서도 얼마나 걱정이 되겠습니까? 특히 문재인 대통령도 거의 밤잠을 못 이룰 만큼 이번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걱정을 많이 할 것으로 추측이 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렇게 입국 지역, 제한 지역을 확대하지 못하고 있는 청와대 속내가 무엇일지, 고민은 무엇일지 어떻게 보세요? 청와대 계셨으니까. 네, 짐작은 좀 하지만 그래도 이제는 좀 움직여야 될 때가 아닌가. 뭐 짐작이라고 하는 것은 중국과의 관계입니다. 명백하게 중국의 입장을 조금 더 이해하고 중국이 좀 불편해하지 않을 정도의 어떤 우리 정부의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것인데, 대통령이 어저께 진천 아산 방문하셨잖아요. 예. 그죠? 마스크를 끼고 다니는 모습을 보면서 청와대에서도 대통령도 지금 상황을 만만하게 보지 않고 있구나 하는 것들을 확인할 수는 있었는데, 사실은 그런 것에 앞서가지고 할 수 있는 것들이 들어오는 오염원을 차단하는 것이 사실은 중요하거든요. 예. 지금 이건 제 얘기가 아니고 전문가들의 얘기 아닙니까? 처음부터 계속 진행되는 얘기고. 깜짝 놀랐어요. 오히려 미국과 유럽이 대한민국을 입국 금지 국가로 할 수도 있다. 대한의사협회의 말. 예. 그래서 이제 그런 모습을 보면서 대통령이 국민을 안심시킨다는 그런 측면의 모습도 뭐 당연히 있긴 했는데, 옛날 청와대에 있었던 그 경험을 기억하면서 조금 아쉬웠던 측면이 또 하나 있었어요. 네. 뭐냐면 그때 이제 경험을 좀 말씀드릴게요. 신종플루가 유행을 했었어요. 예. 그래서 그것도 국민적인 불안 요인이 됐었습니다. 그때는 어떻게 했냐면 청와대에 근무하는 모든 직원들이 근무할 때 들어가는 출입구에 열 온도 감지기를 갖다 세워놓고 청와대 직원들 중에 열이 미열이라도 조금이라도 있는 경우는 전부 집으로 돌려보냈어요. 출입을 시키지 않았어요. 무슨 얘기냐면 대통령 주변에서 일하는 사람들이 대통령에게 만에 하나라도 옮기게 되면은 문제가 커질 수 있다는 측면에서 그 정도 걱정을 했는데, 저는 사실은 그때 큰딸아이가 좀 미열이 있어가지고 큰딸 덕에 제가 닷새를 쉬었습니다. 대변인이 닷새 동안 예. 청와대 출근 안 했다. 그렇죠. 그때 대변인 저는 이제 비서관 때인데. 비서관 때. 그 정도로 그 청와대 주변, 대통령 주변에서 걱정을 하는데, 예. 이게 대통령 주변의 걱정이 아니고 지금은 일반 국민들 모두의 걱정이 돼 있잖아요. 어제 그 모습을 보면서 좀 아쉬웠던 것은 대통령이 가기 전에 장관이나 총리가 가야 했던 것 아닌가. 대통령은 만에 하나의 가능성을 대비해서라도 뒤로 일단 좀 빠져 있어야 했던 것 아닌가 안심을 시키더라도, 그리고 그것에 앞서서 필요했던 것이 출입 제한 조치를 좀 확대하는 것이 아니었던가 하는 생각이 좀 듭니다. 예.